볼게요. 사건 번호 202 타경 44255고요. 그리고 안성에 있는 안성 공도 우림 루미아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고 물건 종류 아파트, 건물 면적은 25.71평, 등기 면적이죠. 전용 면적. 그러면 공급 면적은 30평대 아파트 되겠죠. 그리고 대지권은 17.15평이고요. 매각 물건은 건물 전부, 토지 전부니까 이게 평범한 물건이죠. 둘 다 나와야지 우리가 취득을 하는 거니까. 건물만 나와 있으면 건물만 취득하는 거고 집합 건물의 대지권은 취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될 수 있는데 요거는 건물 전부, 토지 전부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취득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쓱 보시면서 다 나와 있나, 건물 전부, 토지 지분은 아닌가, 건물 지분은 아닌가,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사건 접수는 작년 12월이고 소유자 김땡땡, 채무자 김땡땡, 채권자 캐땡땡이고요. 채권자가 사건 접수한 이때죠. 접수하면은 법원은 감정평가, 현황조사, 송달 시작하죠. 현황조사는 참고사항을 보시고 감정평가도 참고사항을 보시면 돼요. 근데 감정평가는 방법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니까 이 감정가는 이때쯤에 이전에 거래됐던 사례를 갖고 와가지고 했겠구나. 그러면 이때쯤에는 작년 거의 이제 좀 약간 떨어지려고 하고 있었으니까 아파트가, 그러면 이때쯤에 그래도 좀 고점에서 살짝 떨어질 때쯤에 감정가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경매 구분은 강제 경매인데, 강제 경매는 아파트에서는 거의 담보 없이 돈 빌린 거, 신용거래한 게 많이 나오죠. 빌라는 임차인이 많이 나오고요.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사건. 그러면은 한번 유찰돼 가지고 2억 300이에요. 왜 가져왔냐면은 이 지역 이 근처에 우리가 물건 몇 개 했었어요. 했는데 길 건너면 바로 평택이고 공도 쪽이 했었는데 30평대 아파트인데 2억 대길래 2억 대라서 여기가 좀 약간 저렴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욕심 안 부리면 지금 들어가면은 최저가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가져온 거고. 자, 등기사항 보시면은 등기사항은 말소기준 권리 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 그리고 가압류 쭉 있죠. 강제 경매 기입 등기 있고 가압류 있고, 이 중에 날짜가 제일 빠른 거 요거죠. 그 낙찰 받으면 얘를 포함해서 다 소멸하니까 우리는 인수한 게 없어요. 그럼 평범한 사건이죠.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우리은행의 최선순위 채권자가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자인데 경매 신청자는 강제 경매예요. 국민카드, 카드값이죠. 카드값이니까 요거겠죠. 요거 가압류 걸어놓은 거. 그러면은 얘가 돈 받아야 되는데 우리은행에 배당 순위에서 경매 비용 나가고, 그 당해세는 사실 액수가 큰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 당해세는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나가고 얘 배당 받고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2억 아까 얼마였지? 300이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2억 300에 낙찰된다 하더라도 얘 배당 받아가고 경매 비용 뭐 나가고, 얘는 네 명이서 안분 배당할 테니까 배당 받아 가겠네. 그럼 사건은 진행이 되겠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 뭐 평범해요. 등기사항은. 그리고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있나 봤는데 점유자가 계세요. 14년 1월 9일 전입일자가. 대항력은 전입 신고하고 하면은 1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죠.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아니고 후순위 임차인이에요. 후순위 임차인이고, 후순위 점유자죠. 임차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이분이 뭐지? 봤는데 채무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채무자의 배우자임. 소유자 세대죠. 채무자 세대. 그러니까 임차인이 아니시죠. 임차인이 아니고 그냥 임차인에 적어 놓는 거예요. 법원은 전입돼 있으면. 그래서 평범한 사건이 되는 거고, 사실 매각물건 명세서 볼까요? 보면은 특별한 거 없죠.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그리고 현황조사 나갔었는데 전입일자를 세대하려면 해보니까 전입이 돼 있길래 그냥 임차인이라고 적어 놓은 거고, 나머지는 진짜 임차인인지 아닌지는 입찰하실 분들이 알아봐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소유자분이랑 배우자시니까 임차인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부부끼리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 안 해요. 성립 안 하니까 임차인 아니시고, 근데 부부끼리 임대차 계약 성립하려면은 이혼하게 되면은 성립이 하죠. 이혼 관계에서는. 근데 요분은
임차인이 아닙니다. 그럼 평범한 사건이에요. 평범한 사건이면 시세만 잘 조사하고 시세랑 거래가 좀 잘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 되는데 일단 위치를 좀 봐야죠. 부동산은 입지가 중요하니까 여기에요. 여기고 안성 IC에서 나오자마자 있는 거 제가 여기를 가봤는데 여기는 공도인데 맞은편은 평택 용의동이죠. 우리 용의동 푸르지 아파트인가 요거 한번 했었고 여기인데 여기가 조금 저렴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거리뷰 잠깐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아파트가 나쁘지도 않고 맞은편에 이제 평택 용의동이 약간 저기 이렇게 길 건너가면은 여기가 좀 깔끔한 동네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길 건너편에 이래요. 깔끔한 동네고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좀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한번 잠깐 볼게요. 이렇게 보면 자, 우리 물건의 면적은 84.98이고 여기서 찾아야겠죠? 요거겠죠. 그러면 84.98 전용 면적 이거 보는 거예요. 전용 면적 보고 평수로 하면은 33평형 요거 보는 거죠. 공급 면적. 자, 그리고 보면 방 3개에 화장실이 1개, 2개. 구조가 이렇게 가네. 일로 들어가 가지고 바로 거실 나오고 조금 요새 지은 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파트고 그리고 이렇게 근데 멀쩡해요. 관리 잘 해가지고 깔끔하죠. 깔끔하고 좀 돼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산책로도 잘 돼 있네. 되게 동간거리 넓은 것 같고 지하 주차장 있고 운동 시설도 있고 지상도 주차장이 있고 이거 되게 잘 돼 있다. 이거는 잘 돼 있고 편의점 요렇게 요 정도로 보면은 잘 돼 있네. 근데 지은 지가 2004년도에 4년도고 550세대 어떤가요? 괜찮아 보이나요? 실거래가 봅시다. 실거래가가 올해 거래된 게 2억 7,700, 3층 2억 7천, 1층이 2억 5,500, 2억 7천. 근데 우리 층수는 9층. 그럼 한 2억 7천 되겠죠? 이게 실거래가로만 봤을 때. 근데 나는 느낌상 좀 더 왜 더 하고 싶지? 잠깐만요. 그럼 이걸 볼까요? 한번 호가? 이분 호가가 얼마? 2억 7천이네요. 2억 7천, 2억 8천, 2억 7천, 3억 4천은 올수리 된대. 올수리 체크해야 돼요. 2억 8천, 2억 8천, 2억 6천이 있네. 2억 6천이 있네. 이거 오늘 세를 안고, 그러니까 실제 거주 못하니까 좀 싸게 내놓은 거고, 2억 5,700. 금매가 있네요. 그럼 2억 6천 정도로 봐야 되는데, 근데 사례가, 2억 7천 내렸다. 얘는 500 올렸고, 2억 7천. 내가 팔면은 2억 7천까지 팔 수 있지 않을까? 2억 7천. 매도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2억 7천을 팔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감정가는 2억 9천이고 2억 9천이고 2억 6천이 있었으니까 2억 얼마에 들어갈까요? 2억 욕심 안 부린다. 욕심 안 부리고 2억 2천. 네, 입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5% 금리로 70% 대출 받으면은 1억 5,400 대출 받고 한 달 이자는 64만 원 나가는 거고요. 이 금리는 사실 손품 팔고 좀 발품 팔면은 잘 알 수가 있죠. 낮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 정도 되고 법무 비용 그리고 취등록세 앞으로 가고 필요한 돈 한 7천만 원 있으면 돼요. 7천만 원 있으면 되고 2년 비과세로 매도하면 5천 남아요. 요 정도만 해도 사실 아파트로 하면은 되게 양호하죠. 양호하고 근데 우리는 거주를 안 한다, 실거주 안 한다 하면은 2억이네. 2억 정도의 전세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좀 돈이 묶이죠. 그리고 월세 주면은 월세 이렇게 괜찮냐 이렇게 월세가 2천에 100까지 가네요. 2천에 100 그러면은 월세 주면은 2천만 원 회수되고 5천만 원 묶이고 100만 원 받으면은 한 달에 한 35만 원 남죠.
월세가 괜찮겠네요 하면은, 네, 요런 사건이고 정리하면은, 안성에 있는 평택 여기동 맞은편에 있어요. 안성에 있는 아파트고 33평형 그리고 9층이에요. 9층이고 등기상에 인수한 게 없고 소유자 명도하시면 되고요. 감정가 2억 9천인데 지금 거래가 한 2억 7천 정도에 되고 2억이 만약에 얼마 넣었지? 2억 2천에 넣게 되면은 입찰하면 7천만 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비과세 매도하면 5천 남고 근데 월세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월세 줬다가 2년 뒤에 비과세 매도가 되고 1년 지나는 시점에서 좀 세금 내고 매도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매매 사업자들 많이 하시니까 매매 사업자 하셔가지고 해보셔도 되고요. 네,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